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Chemical Equilibrium.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죠. 거기서 보면 왜 우리가 분석화학을 배워야 되는가? 이 분석화학은 정말 실제적인 많은 도움이 되는데 특히 우리 실험실에서 또는 일반 회사 공장이라든가 연구실에서 뭐 제약을 하는데 그 물질들의 양들을 결정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서 SI 단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길이는 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시간은 초,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농도도 계산하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프레픽스를 이용하는 숫자 표시도 배웠죠. 그래서 복잡한 단위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뭐 내노라든가 마이크로라든가 밀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용하는 방법을 또 배웠었습니다. 화학 농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molarity, 그러니까 mol per liter, 이것을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은 무게 대 무게가 아니죠. 개수 대 개수로 반응해요. 하나당 두 개 또는 하나당 하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 molarity, 몰농도를 해야 되죠. 몰수는 왜냐하면 개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몰수의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어떤 원자 또는 분자가 1몰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보가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농도의 어떤 특정 농도의 용액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또는 화학의 평형이 뭔지, 그 화학의 평형을 표현하는 그 화학 평형 상수, 이거는 어떻게 표시하는 건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르 샤틀리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이 어떤 물질을 어떤 반응에다 넣어줄 때 그 반응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예측하는 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학습 목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화학 평형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학 평형에서의 이퀄리브리움 컨스턴트, 화학 평형 상수, 이것의 개념은 그걸 뭘 의미하는 건지, 그 화학 평형 상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면서 우리 용도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 샤틀리어의 법칙의 개념을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양한 농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 삶에서 또는 실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진한 용액 10몰 HCl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몰 HCl. 근데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은 볼륨메트릭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500ml를 만드는데 농도는 0.1몰 HCl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거는 10몰에서부터 0.1몰을 만드는 거죠. 0.1몰. 그러니까 이거는 100대 1이야. 100대 1로 희석하면 돼요. 그죠? 100대 1 희석. 그렇다면 100대 1이 되게 되려면 파이널 500을 만들려면 5ml에 10몰짜리 HCl이 필요하겠죠. 10몰 HCl이. 그건 알았어요. 그다음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5ml를 여기다 넣고 나머지를 채워야 되느냐? 보통은 이렇게 하죠. 한 400ml 정도의 물을 먼저 놓고 400ml의 물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ml의 10몰짜리 HCl을 넣어주고 나머지를
이제 물을 해가지고 500ml로 채워주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희석, 그죠?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으로 희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요것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가 봅시다. 용액 만들기예요. 한번 이런 것을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져 들어가 보죠. CuSO4 5H2O FW는 249.69g/몰이야. 그러니까 1몰당 249.69g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50ml 8mmol 구리용액, 구리이온 용액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일반 화학에서 배운 거 한번 따져보면 CuSO4 물은 뭐 어차피 녹은 물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구리 이가 더하기 SO4 마이너스 이가, 그러니까 구리 1대, 그러니까 CuSO4 1이 들어가면 구리 1대 SO4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다 녹게 되면. 자, 그래서 먼저 CuSO4 250ml를 만들어. 250ml라는 이런 용기 안에 250ml인데 이 농도가 얼마냐면 8mm몰이야. 자, 8mm몰 250ml 하려면 무게를 따져야 되죠. 무게. 얼만큼 들어있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안에 들어있는 CuSO4의 몰수가 얼마냐. 이걸 따지면 되죠. 몰수. 자, 몰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서는 예죠. 밀리몰. 밀리몰이라는 것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리터죠. 그죠? 1리터에 이 정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리터란 말이에요. 4분의 1, 250ml라는 것은 250ml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요거에 4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몰이 들어있냐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걸 우리가 다시 요렇게 갔던 방법을 간단하게 하는 건 뭐냐면 부피는 리터로 반드시 따져야 돼요. 0.25 리터 곱하기 농도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요거를 우리가 몰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농도는 몰수가 된다. 부피 곱하기 농도는 몰수다. 요걸 계산해 가지고, 자, 이제 일로 와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은 몇 g이 되냐면 곱하기 아까 우리가 여기에 FW 있죠? 그래서 249.69g per 몰.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무게가 나오겠죠. 몇 g. 그 g만큼을 이제 재가지고, 그죠? needed, 필요하냐? 그 g만큼을 재가지고 물에다가 녹여서 최종 부피를, 이런 아까 그런 볼리메트릭 플라스크 같은 게 있다면, 그죠? 여기가 250이라면 여기다 물 어느 정도 넣어주고, 이제 여기서 나온 요 무게 재서 여기다 녹이고, 다 녹으면 물 벗어 최종 250ml 되게 하면은 그 농도가 이제 8mm몰
되고요. 농도는 8mm몰이 되고 부피는 최종 부피는 250ml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나오듯이 구리가 몇 몰 들어있느냐, 몇 몰. 그 몰수는 아까 우리가 농도, 부피 곱하기 농도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을 만드는, 진한 용액에서 흐린 용액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운 건데, 진한 용액의 몰수와 진한 용액의 곱하기 부피는 흐린 용액의 몰수와 흐린 용액의 부피와 같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몰수거든요. 아까 우리가 배우듯이. 그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진한 용액의 몰농도에다가 진한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몰수는 흐린 용액으로 아무리 희석이 돼도 몰수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넣어준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이 형성되는 거고, 그럼 이것을 실제로 한번 따져봅시다. 진한 HCl,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12.1몰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0.1몰 용액을 만들게 몇 밀리리터를 1리터를 묵혀야 되냐. 0.1몰 1리터를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0.1몰 1리터 안에는 몇 몰의 HCl이 있냐면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0.1몰에 사실은 HCl이 들어있어요. 0.1몰의 HCl.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진한 용액에서부터 만들어야 되죠. 진한 용액은 12.1몰에 부피만 여기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부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부피는 12.1분의 0.1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얼마 리터가 나오는 거고요. 리터. 자, 얼마 리터가 나오면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밀리리터가 나오겠죠. 곱하기 1000 하면 밀리리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 이제 숫자만 많지 간단한 2번 문제는 간단한 건데, 지름이 450m야. 450m. 그리고 깊이가 10m야. 그러니까 엄청 큰 이제 용기죠. 지름이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지름이 450m고 깊이가 10m야. 그러니까 무슨 풀장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용기가 있는데 이게 지름이 450. 자, 높이가 10m야. 그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1.6 ppm의 플로라이드 아이온 용액을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0.1몰 NaF 용액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럼 먼저 부피를 먼저 구해봅시다. 부피. 자, 최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요거의 면적이 나오죠. 면적이 나오고 곱하기 높이 10m. 이러면은 10m 하면은 이거에 이제 최적이 나와요. 최적. 그래서 225의 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3.14 하면 얼마? 세제곱미터가 나올 거거든요. 세제곱미터. 근데 1리터는 0.1m를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세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세제곱미터는 얼마냐면 1000리터인 거죠. 1000리터. 그죠? 1000리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세제곱미터가 나오면 요걸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계산한 값 곱하기 1000리터 하면은 이제 부피가 나오겠죠. 이거 부피가 나오고, 1.6 ppb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걸 그냥 1ml, 1g으로 친다면 1ml 안에 1.6 곱하기 ppm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g. 다시 말해서 요거는 위아래 1000을 곱하신다면 1리터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의 플로라이드가 있는 거죠. 3승 g의 플로라이드 이온이. 이거는 g이에요. g.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의 플로라이드 이온이 있는데, 자, 이 플로라이드는 원자가가 얼마냐 하면 19예요. 19. 이거는 FW가 19 g per 몰이 되는 거죠. 19 g per 몰. 자, 그렇다면 1리터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있고, 요거를 이제 19로 나누면 1리터당 몇 몰이 들어있는 게 나오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해서 1리터에 1리터로 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있었는데, 요거를 19 g per 몰로 나누면 여기서 농도가 나오죠. 농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몰 해가지고 리터로 나눠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의 몰 농도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요건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요거를 1번이라고 치고 1번.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몰 농도가 나오고, 오케이. 자, 한다면 이 희석하는 거잖아. 희석. 자, 우리가 희석을 하는 거 한번 쳐봅시다. 물 농도 나오고, 부피 알고, 부피 알고 농도는 알았어요. 그럼 아까 이제 요 관계식에서, 자, 여기에 몇 몰이 있고 곱하기 부피, 그죠? 어떤 여기서 얻어진 부피가 있어요. 그 부피 구하면 요거는 뭐랑 똑같아져야 되냐면 0.1몰 NaF를 몇 리터 사용하는 요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로 계산하면 부피가 여기서 몇 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로 한다. 고체로 할 경우 NaF의 무게를 따져야 되는데, NaF에서 이제 이것이 2번이라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따져주냐면 NaF는 일단 NaF의 FW를 구해야 되죠. 무게 해야 되니까. FW는 얘는 NA는 23 더하기 19니까 얘는 42g per 몰이 돼요. 42g per 몰. 그러니까 이제 42몰이 42니까 여기서 자, 요거는 몰수가 되죠. 요게 바로 몰수고, 들어가야 되는 NaF의 몰수고, 거기다 곱하기 42.9 42g per 몰 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램 수가 나오죠. 그죠? 어떤 그램 수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만큼 넣어주면 이 용기 안에 이제
플로라이드. 왜 플로라이드를 쓰냐? 여기서 왜 NaF 왜 쓰냐 이거. 많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카운티에서 동네에서 이 플로라이드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플로라이드가 우리 이빨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플로라이드 쓰는 거죠. 넘어가 보죠. 이퀄리브리움 컨스턴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퀄리브리움이 일어난 어떤 A라는 물질 A 개수, B라는 물질 B 개수가 반응해서 C라는 물질 C 개수와 D라는 물질 D 개수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A하고 B만 있었죠. 처음에 넣어줄 때. 그래서 여기는 0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다가 이게 반응을 시작하죠. 반응을 시작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C와 D가 만들어지죠. CD는 서로 다시 충돌해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A와 B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이 반응, 이쪽을 정반응이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한다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진행되다가 나중에 어떤 시기가 오냐면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와 역반응으로 가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생겨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퀄리브리움은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 정반응으로도 반응이 진행되고 역반응으로도 반응은 계속 진행되지만 이쪽으로 가는 속도와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마치 반응이 멈춘 것과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반응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갖다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A와 B가 반응을 해서 C와 D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의 다 A와 B는 거의 다 반응해서 C와 D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반응은 A와 B가 아주 반응을 잘 안 해가지고 C와 D가 거의 안 만들어져, 조금씩밖에 안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 A와 B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해서 C와 D가 만드는 그런 평형과 A와 B가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C와 D가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는 반응을 표현하는 그 평형에 도달한 그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평형상수라는 그 크기로서 표현하면 이 반응이 이쪽으로 잘 간다, 또는 뭐 이쪽으로 잘 간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K는 A의 평형에 도달한 상태여야만 해요. 처음에 넣어준 값이 아니라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 B의 농도, 또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농도, D의 농도를 일반적으로 해서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그것이 그의 비율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반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와 B의 개수에 의해서, 무게가 아니라 개수에 의해서 반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응이 이루어지려면 A와 B가 곱하기 사건, 동시에 충돌을 해야 되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A 개수, B 개수만큼 동시에 충돌해서 C와 D를 만드는데, 얘도 동시에 충돌해야 되죠. C와 C승, D와 D승 동시에 곱하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의 비율,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만약에 이퀄리브리움이 도달했을 때 얘네들이 A와 B가 거의 다 반응해서 C와 D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A와 B 이게 거의 없겠죠. 대부분 일루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K는 엄청 클 거란 말이야. 만약에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근데 A와 B는 거의 그대로 남고 C와 D는 거의 안 만들어졌어. 반응이. 다시 말해서 A와 B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면 밑에가 커지겠죠. 밑에가 커지고 위에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K는 1보다
매우 작아지겠죠. 이런 크게. 만약에 K가 1이다. 면은 밑에 있는 농도와 이거의 곱하기하고 위에 있는 농도 곱하기가 똑같다는 의미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K가 1보다 클 때 또는 K가 1보다 작을 때 K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반응이 아주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고 K가 1보다 작은 거는 반응이 거의 진행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역반응으로 가는 걸 더 좋아하는 반응이 이루어진다. 그죠? K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역반응은 거의 없지만 정반응으로 반응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평형상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을 한번 이런 반응이 있을 때 K 값을 표현해 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거 룰이 있는데 룰이 이와 같이 솔리드는 여기에 솔리드로 나타나지는 물질은 K 값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액기스한 NH4 플러스 2개죠. 여기 2개. 그러니까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오른쪽에는 ZN aqueous. 이거 gas. 이거 aqueous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ZN이라는 거 플러스 근데 여기에는 앞이 1이죠. 그러니까 1이나 마찬가지고 곱하기 자, H2인데 H2는 pH2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H2의 압력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NH3의 자승 이런 식으로 해서 평형상수를 표현해 준다. 합니다. 자, 만약에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반응의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는 뭐 쉽죠. HA분의 H 플러스 여러분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A 마이너스 그러니까 곱하기 사건이라 그랬죠. 분모 분자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 다음 이거의 역반응 이건 어떻게 표시해 줄까? 자 이거를 한번 보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되고 위에는 HA가 될 테니까 자 그걸 K 프라임이라고 표현한다면 역반응에 대한 것은 정반응의 평형상수에 있으면 그 평형상수의 역이 바로 역반응의 평형상수가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두 반응이 있어. 예를 들어서 HA, H 이런 거 반응하면 우리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HA,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 K2가 있다면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표기해 보면 H 플러스 C CH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반응의 합의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식의 K 값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한번 보죠.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HA C A 마이너스 CH 플러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뭐냐면 여기 얘네 둘을 곱하면 K1 곱하기 K2를 한다면 H 플러스
H 플러스 캔슬 되면서 결국 요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두 반응의 각 반응의 그 평형상수는 그 반응에 대한 합을 만들어낸 그 반응의 평형상수를 만들려면 그 두 반응, 각 반응의 곱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해봐요. 자, KW라는 건 뭐냐면 OH인데 물은 여기에서 생략을 해요. 사실 물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물은 용매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서 무슨 요거를 그냥 물의 용해도 곱상수라고도 표현하고 KW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도 나중에 많이 쓰니까 요거는 외워둘 필요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반응을 보면 자, NH3 그 다음에 물은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NH4 OH 마이너스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걸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반응에서의 K값은 뭐냐? 한번 따져봅시다. 이 반응을 잘 들여다보니까 뭔가 요 위의 반응 요거랑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이것이 무슨 역반응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역반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역반응. 역반응이 되려면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요거 역반응이 되니까는 걔는 NH3 요게 되죠. 그럼 요때 K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K값은 그죠? 요 K값 요거 분의 1이 되겠죠. 역반응이니까 그죠? 역반응 더하기 H2O H2O는 뭐 쓰나만 하니까 일단 써줍시다. 그래도 H2O 하면 요거 역반응이야. 그럼 K NH3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 이런 식을 하나 만들었고 이런 식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식은 이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식하고 요거 1이라고 그러고 아까 요식을 2라고 그랬다면 요식을 3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OH하고 여기 있는 OH가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캔슬되고 그죠? 여기 있는 OH 캔슬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NH4 여기 있는 NH4 그 다음에 물 됐고 여기 H 플러스 그 다음에 NH3 딱 요게 나왔죠? 요 식이 바로 나왔죠? 지금 우리가 요 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두 개 1하고 3을 더하니까 됐죠? 그때 K값은 어떻게 구하겠냐 그러면 그때 K는 자 여기 1번식의 KW 두 반응의 합이잖아요. 곱하기 아까 우리가 얻었던 K NH3 분의 1 곱하기 사건이죠. 원래 곱하기 얘를 써줘야 되는데 걔가 NH3분의 1이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에다가 그죠? KH3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니까 그죠? 요 계산하면은 요 반응 우리가 K값이 뭔지 몰랐던 이 반응의 K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음 르샤틀리어의 법칙을 한번 보시면
르 샤틀리어는 이제 어떠한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한 반응에다가, 그죠? 반응에다가 어떤 이제 체인징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거야. 체인징 컨디션. 예를 들면 뭐 D를 더 넣어줬다든가. D를 더 넣어주면 이거를 없애는 쪽으로 반응은 이쪽으로 갈 거고, 만약에 A를 더 넣어줬다. 그럼 A를 없애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를 얻기 위해서 이 평형에 도달한 데다가 새로운 어떠한 공통이온,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공통이온이라 그러는데, 이 공통이온을 없애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 이것을 르 샤틀리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있고, 이것이 K가 1 곱하기 10의 11승이고,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농도를 유지한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만약에 여기 CR2O7이죠. CR2O7이 0.1 대신에 0.2가 됐어요. 0.2. 그렇다면은 이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러니까 이 CR2O7의 농도가 0.1인데 0.2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은 이거를 없애주는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르 샤틀리어의 법칙이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일단 르 샤틀리어의 법칙은 어떠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공통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는 이제 0.1이었는데 0.1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0.2 이렇게 공통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것이 르 샤틀리어. 네, 그러면 우리가 르 샤틀리어의 법칙을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죠. 지금 이런 반응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반응을 이제 1번 반응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반응, 요걸 2번 반응.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것에 대한 K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얘의 역반응에다 얘를 더해주면, 그러니까 2번의 역반응, 그래서 HOBr 더하기 OCl 마이너스, 그러면은 HOCl 더하기 OBr 마이너스, 이게 나올 텐데, 그것이 역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K 프라임은 요거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15분의 1. 근데 이 반응에서 우리가 보니까 요거를 3번이라고 그럽시다. 지금 역반응에 대한 거. 1 더하기 3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OCl 마이너스, 그죠? 1 더하기 3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 HOCl.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해진 건 OBr, 그 다음에 H 플러스 OBr 마이너스. 이게 나오니까 이것을 구할 수 있죠. K 값을 구하라. 이 K는, 그죠? 이 앞에 있는 요 K 값이랑 여기 밑에 있는 K 프라임을 곱한 거죠.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15분의 1. 그럼 뭐 이거 암산으로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만약에 이 반응에서, 이제 여기 지금 이 반응을 했는데, 이 반응에서 H 플러스를 없애주는 거, 그러니까 H 플러스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H 플러스를 없애버려.
H 플러스를 없애면은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H와 Br이 H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르샤틀리어의 법칙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이온들이 더 만들어지거나 또는 없어질 때 이러한 형성된 이퀄리브리움들이 평형이 그것을 생성되거나 만들어진 것들을 더 없애주기 위해서 또는 더 보충하기 위해서 반응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을 만들 때 몰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몰수를 잘 계산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틀림없이 희석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화학 평형. 평형이라는 것은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똑같아지는, 속도가 똑같아질 때 우리는 평형이다.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빨리 많이 가게 되고 평형의 결과 이 반응물이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K 값이 1보다 커지는 거고, 반응물은 거의 안 만들어지고 반응물은 거의 생성물은 거의 안 만들어지고 반응물만 많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정반응으로 많이 진행 안 된 거죠. 그건 K 값이 매우 작을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평형상수에서 어떤 그 역반응은 평형상수분의 1, 또 두 반응의 합은 평형상수의 곱,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르샤틀리어 법칙은 어떤 반응에 있어 평형에 도달한 반응에 공통이온이 들어가거나 없어질 때 그 들어가거나 없어진 거를 제거하고 또는 새로 만들어주기 위한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르샤틀리어 법칙에서 예측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공부한 챕터 1 이것을 마치고요.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르샤틀리어 법칙을 좀 더 자세히 또 공부해 보고 다음 자신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통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도 재밌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